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분기 말, 마지막 일자죠. 자, 그래서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가 일정 정도 있는데, 그러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꼭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이나 특히 이제 이 외국인이나 각 주체별로 많이 보유한 주식들, 많이 매수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종가 관리를 일정 정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종목 전체를 윈도우 드레싱 하기보다는 특정 종목,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많았었던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이 종가 관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어제 모습 부분, 어제 시장의 모습을 간단하게 체크를 하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 악재 요인, 아케고스 캐피탈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보여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뭐 박스권의 연장 흐름들이 지속되는 모습이긴 해도 그래도 오랜만에 외인들의 현선물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고, 그러한 흐름들이 이격 조정을 마무리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일정 정도 전개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날 어제 3월 30일 특징 부분에 있어서는 LG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관련주들 신성 델타테크나 나라 M&D, 뭐 에이텍 솔루션, 뭐 이런 부분들이 마그나가 이 애플카 생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승한 부분이 특징적이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전지 관련 섹터 부분에 있어서 소재 관련주들,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의 급등 현상이 나타났고, 또 그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의 저평가 분석 부분에 오랜만에 반등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일정 정도 전개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암호화폐 부분과 관련돼서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런 부분에 의해서 관련 주들이 일정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에 이제 모베이스 전자가 삼성 SDI와 자동차용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급등하는 형상을 보여줬고, 뭐 이런 개별성 종목 부분들의 상승 흐름들까지 일정 정도 진행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비교를 할 때, 중국이 또 그 홍콩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행을 했죠. 뭐 이미 양회에서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영향 부분이 더 크게 작동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의를 보아야 될 내용,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은 사실 시장 흐름 부분이 여타 글로벌 시장보다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러한 부분이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흐름을 갖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관리, 그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흐름이 좀 틀린 부분이죠. 미국은 지금 경기 부양 쪽으로 포커스를 추진하고 있는 흐름인 반면에, 중국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장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적이고 관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해 종합과 미국 시장 흐름 부분이 다소 틀린 흐름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 시장은 일정 정도 치료적인 응급 치료하는 형태의 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미국 시장은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체질 개선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전일 이제 미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미국 시장의 주가 흐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도표로 보시지만 다우지수는 장중 보합권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약세 마감하면서 후반부에 약세 마감한 흐름이고, 나스닥은 다우지수보다 약한 모습을 장 초반에 보이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아랫꼬리를 달면서 같이 약세를 보였지만 이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로 마감한 상황이죠. 그리고 러셀 200 지수, 그죠? 미국의 중소형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더 흐름을 좋게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이 대형성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 부분이 이제 하락한 반면에, 그죠? 크게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쪽 부분은 하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테슬라나 오랜만에 테슬라가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조그마한 종목들 이 파란색이 미국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제 러셀 200 지수는 1.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이 아케고스 캐피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 때문에 지수 관련성 종목 부분들이 약세를 보인 흐름이고, 전반적인 시장 안에, 그죠? 구성 기업들의 모습 부분들은 양호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눈여겨봐야 될 흐름들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면 생각해 보게 되면, 미 국채 금리가 장중에는 이제 1.78% 정도까지 급등하는 형상을 보이기도 했죠. 1.77%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만 이제 장 마감 무렵에는 1.71%로 다시 내려오면서 안정화가 됐고, 그러니까 1.7% 내외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대규모 부양책 SOC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 공개할 내용에서 뭐 3조 달러냐 4조 달러냐 하는 부양책 부분에서 인프라나 교육 그리고 불평등 해소 이런 관련된 부분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고, 또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안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이든 이 경기 부양안, 이 SOC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 관련 섹터 관련 부분들이 일정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노출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와 그리고 이 관련 섹터 부분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의 추가 상승 흐름 쪽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재료 노출 부분에 있어서 단기 고점을 만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 마진콜로 인해서 블록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 그 부분의 여진, 그죠? 여지는 일정 정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의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 역시 미국 고객으로 인해서 3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흐름들,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가 0.7% 정도 상승한 흐름, 뭐 이런 부분들로 바라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998년에 있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 문제까지로 비화하는 것은 큰 우려, 이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 우리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이 약세인 흐름들 속에서 견조하게 어제 상승을 했고, 그러한 흐름들의 기반인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이었죠. 사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독일 어제 이 해외 시장 움직임에서 유럽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은 월봉을 보게 되면 그 오름폭이 크지가 않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독일 시장이 상승을 세게 한 부분이고,
그죠? 그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재개 기대감, 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3차 코로나 확산 가능성, 뭐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미국 시장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케고스 캐피탈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블록딜과 급한 매물들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죠? 미국 시장이 가격 바닥, 기술주의 가격 바닥을 일정 정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두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아케고스 캐피탈이 보유한 주식들 보게 되면 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관련주들 급락했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남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대량 거래. 이게 이제 블록딜 마진콜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급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한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으니, 그죠? 그러니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고 그런 부분 마진콜이 나오게 되면 일정 정도 가격 바닥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크거든요.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이 더 추가적인 약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쪽이 아니겠느냐.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다우지수나 경기 민감 섹터, 미국 시장에서 경기 민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OC 투자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3월 31일,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 SOC 투자 관련된 부분의 발표, 이 부분으로 통해서 재료가 노출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미 국채금리 상승과 이 유가 상승,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러한 가치주의 상승 흐름들 속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성장주들의 하락, 거기에 이 아케고스 캐피탈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태에서 가격 하락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 바이든의 경기 부양안, 그리고 SOC 경기 부양안,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노출되면서 반전할 수 있는 흐름들을 일정 정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유럽 시장이 아케고스 캐피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사실은 종가상 최고점에 놓여져 있죠. 그죠? 대만이 IT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흐름들이 어제와 어제 그저께, 그리고 3일 동안 뭡니까? 외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할 수 있었던, 특히 이제 선물 부분에 있어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미국 시장의 흐름들 속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죠? 특히 선물의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 어제 우리 시장의 환율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1133원이라는 강세 흐름을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그죠? 오히려 SOC 투자 발표하면서, 그죠? 미국 시장에서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게 더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여타 주변 중국이나 유럽보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유럽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최근 그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SOC 투자 발표하고 나서 달러의 약세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시장은 워낙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 속에서 이제 유가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수혜주 운하 부분이 7일 만에 재개되면서 나름 유가가 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이제
유가 부분도 뭐 나름대로 뭐 사우디가 감산을 지속한다니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요 추세 라인 부분에 저항 부분을 지금 막고 있고 기저효과에 의한 상승 흐름 부분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죠? 유가 부분에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향 안정화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어제 이제 눈여겨봤었던 섹터 부분과 종목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그러한 부분들 흐름들 속에서 이제 오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요한 이 시장과 관련된 종목이나 연관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돼야 될 뉴스 플로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기아 전기차 EV6 부분이 출시가 됐습니다. 차 모습 괜찮죠, 그죠? 요 관련된 부분 뭐 3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아차, 뭐,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다소, 부담.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가 그 큰 문제가 아니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뭐 2022년까지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만 빨리 해소가 된다면, 어제 이야기한 일본의 르네사스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튼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들이 제어가 된다면 기아 상당히 현대차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굳이 완성차를 할 거라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애플카, LG전자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던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실적과 관련된 종목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종목 부분들이 많겠지만 결국 뭐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 순환 흐름들, 그러면서 뭐 사실 우리 폐기물 관련 업체 뭐 인선이엔티나 뭐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도 사실 실적이나 흐름들도 양호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이 동훈 아나텍이나 또 뭐예요? 한국 콜마 이런 실적 우량한데 못 올랐었던 종목, 뭐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뭐 테슬라와 관련된 이 상승, 테슬라가 이제 일정 정도 오르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과 연관된 부분이 이제 또 2차 전지 주겠죠. 그런데 2차 전지 관련 섹터 부분들은 오늘이 이제 3일째 상승 흐름들을 갖고 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추경 매수는 뭐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소재 쪽 라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자, 하여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개별 종목 부분들도 중요한 흐름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사실 미국 시장 부분에 우리는 개인 투자가 부분이나 대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SOC 투자와 관련된 부분 좋은 점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 SOC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그 자금, 그죠? 자금 부분은 결국 뭐예요? 증세를 통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세, 그러니까 법인세율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 법인세율 부분이 뭐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또 증세를 한다고 해서 크게 나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분명하지만 그거보다 나은 경기 부양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 가운데에서 법인세 인상 그리고 아케고스 문제, 이 부분은 뭐예요? 미국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문제를 우리 시장까지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오늘 3월 31일 김 기수는 나름대로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를 조금 갖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시장에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항상 아침 시장 부분은 예상입니다. 예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은 SOC 미국 이 투자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실적 대비 가격이 오르지 못한 그런 종목 부분에 있어서 이 순환매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